네, 정직 2개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나면 이르면 오늘 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재가가 나면 내일부터는 정직에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이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출근일 수도 있습니다. 17시간 30분 새벽 4시까지 걸린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정직 2개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정직 2개월로 났습니다. 정부의 입각에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해결이 된 건가요? 예.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간이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오더받은 거.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하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다시 뭐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지금 하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별한 반응은 안 보셨고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신경민, 김재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윤경호 MBN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경민 의원 방금 정한중 위원장 그리고 이완기 변호사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죠. 네.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 말씀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낮게 징계 형량을 정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이 들렸어요. 글쎄, 그분 뜻을 정확히는 저희들이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시비가 예. 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 다 지금 어차피 그게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 이거에 대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그 부분을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신용께서는 정직 2개월 결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절묘한 선택인 것 절묘한. 같아요. 예. 처음에는 중징계는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강경한 게 해임 면직을 얘기를 하다가 예. 어느 순간에 정직으로 넘어갔고 예.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있는데 2개월이라는 징계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해임이나 면직은 절차와 실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굉장히 심하게 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잖아요. 예. 근데 정직 2개월은 그 대목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측면을 보이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왜 2개월이었을까요? 1개월은 이제 최하거든요. 중징계의 최하입니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 제일 낮은 단계입니까? 아니죠. 1개월이 제일 낮은 거고. 단계를 피하면서 2개월을 간 거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가 예.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원 의원께서는 정직 2개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아마 해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이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하기에는 도저히 그 징계 사유가 좀 마땅치 못했고
그렇다고 그 뭐 감봉이나 견책할 수는 없고 또 행정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많은 정직 뭐 6개월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을 만큼의 양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한편으로는 조금 정직 2개월로 그 결정한 것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징계 사유 자체가 너무 희미하구나. 확실한 징계 사유 자체가 없구나 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는 법원 판단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는 그 지난번 그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직무정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행정소송에서 지는 그런 일은 벌이지 마라. 아. 그런 지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그 고심을 하면서 예. 행정소송에 가서도 치지 않을 만큼의 그 징계를 하고 또 윤석열 총장을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양형이 어느 정도일까, 예. 양정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고심한 끝에 만들어진 그 사안이라고 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지난주에 어떻게 예상하셨던가요? 저는 어제로 결론이 날 거다. 예. 예. 그리고 중징계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예. 예상을 했죠. 그러나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마 저도 우리 김재현 의원처럼 처음부터 각본이 짜져 있었으면 해임 결정을 내렸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걸 보면 각본이 짜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징계위원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결론이 난 이 사태를 보고 참 정말 의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이쪽을 지지한다, 이쪽을 반대한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라도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든 정치적으로 당신 내가 임명을 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내 뜻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 당신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구조인가. 그리고 예. 그게 왜 안 됐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흔히들 그거를 뭐 꼭 임기제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임기재 총장에게 과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점이 예. 사실 임명직으로 검찰총장까지 오른 분이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한쪽의 주장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행위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폭로를 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지를 모르지만 어제 사태를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정직 2개월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최악의 결정이다. 최악이다. 아.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건요. 정치적으로 고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권리와 명예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징계하는 거고요. 예. 아니면 그냥 무혐의 결정 내려주는 거고. 그런데 왜 징계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징계 결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일국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심지어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다가 정치까지 관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중대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을 했으면 해임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고작 징계 2개월 이거는 검사들 음주운전 정도 하면 초임 검사 음주운전하면 여기 뭐 김재원 의원님 계시지만 뭐 그 정도 해야 뭐 정직 2개월 받지 않겠습니까? 김재원 의원께서 초임 검사 때 음주운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검사하셨던 그걸 갖다가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정말로 정직 받는 그러한 검사들은 이 정도 사안일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 결정은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좌고우면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고 뭐 그런 쪽에서는 더더욱 납득하지 못한 예. 그런 정말로 이상한 결정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결정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해임에 해당하면 해임을 시키든지 네네.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은 뭐 무죄를 주든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인정을 했으니까 예. 판사 불법 사찰했고 수사 감찰 방해 이런 거 다 인정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 인정했으면 당연히 해임이나 예. 아니면 최소한 면직을 했어야 되는 결정인데 정직 이행을 했다고 징계위원들이 인정한 사유도 있고 또 무혐의로 본 사유도 있고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 2개월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히려 반대로 예. 지금 그 징계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예컨대 언론인 사주를 갖다 만난 것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다른 게 다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언론 사주 만난 게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정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정도 사안이면 뭐 정직 2개월 맞겠네. 예.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 신경민 의원 절묘한 한 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 변호사 말씀이 맞겠죠. 예. 네, 이 징계위 총장을 징계한다는 건요. 검사징계법을 만든 사람들도 예정을 못했고 예.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게 지금 사상 초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상 초유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보면은 징계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금방 정 변호사 얘기처럼 해임이나 면직을 가야지 뭔 정직이냐 이게 가능하지만 예. 이걸 정치판에다가 놓고 대입해 보면 제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재가를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해온 말이나 행위로 봤을 때 반드시 지금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지난번처럼 똑같은 행정법원을 가서 똑같은 재판부로 갈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다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법적 절차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법적 절차로 이게 지금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일각에서는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이 아까도 금방 나왔죠. 예. 그러나 지금 이 해당 당사자들의 지금까지의 말과 결정이나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유턴이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징계위원회 결정 내린 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정직 2개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끝내고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징계위원회 끝내고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법제도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는 빼고요, 법원은 빼고 핵심은 공수처 출범일 거고, 그리고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그동안에 뭐 수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가지지 못했던 수사 종결권을 또 경찰이 갖게 됐어요. 반면에 검찰의 권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마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국민들에게 아마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를 했다든지, 흔히 말하는 남용, 뭐 그다음에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덮어버린 사건들, 또 하필 이 언저리에 터져 나온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들 중에 아주 절묘한 계산으로 한 사람만 기소하고 두 사람은 또 기소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공수처 출범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17가지 직군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저는 검사와 판사들이 그동안에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했던 것 때문에 공수처 필요하다는 걸 국민이 상당수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하겠지요?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가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가서 이 조치가 뒤집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합법적인 그 어떤 근거를 갖춰서 징계를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에 맞춰서 징계를 하다 보니 지금 정직 2개월의 어떤 결정이 나왔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재가를 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징계위원회에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을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뭐 정직 2개월 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며칠 전에도 그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검찰이 지금까지 그 국민의 뜻을 네.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불신임의 의사를 예. 표현을 했거든요. 그 자체는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 계속으로 밝힌 것이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고,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그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 보면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가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기미가 있었지만 곧바로 중단을 하고 네. 그 결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도 충분히 이 어떤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사안은 결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뜻을 뭐 직접 전달을 받았던 또는 그냥 대통령의 뜻을 알고 그에 맞췄던,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절차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정직 2개월을 몰아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직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배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장에 그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 전 그 중단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몇 건의 그 권력형 그 비리로 지목되고 있는, 예를 들어 라임 뭐 옵티머스 사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된 사건이 제대로 마지막으로 완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중단되어 있거나 미궁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수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기에 사퇴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정권으로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그런 사건 지휘를 못하게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 그 보면 윤석열 총장 참 기구하다고 그럴까 저건 좀 팔자라고 그럴까요? 지금 검사 생활하면서 정직 2번째 당하는 거죠. 지난번 정부 때 정직 3개월 당했었던가요?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 와서도 정직 2개월 당하는가요? 그전에는 1개월. 1개월인가요? 국정원 댓글 사건로는? 네. 정직을 2번이나 또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정직이 전부 개인 비리가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정권과 예. 정권과 척지는 일,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징계를 당한 것인데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 그 국회에서 와서 발언할 때 보면 저는 뭐 정치 잘 모른다, 또 저는 정무 감각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 그런 표현이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면을 높게 평가해서 검찰총장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뭐 거악을 척결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수사해달라 이렇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냥 그 정권을 향해서 직접 수사를 하다가 또 정직을 당한 거죠. 방금 전에 기구한 팔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참 묘한 징크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군요. 윤석열 총장이 음력으로 11월 1일 생입니까? 1960년. 그런데 정직 1개월 중징계 받았던 날짜도 음력 생일에 해당하는 날이었고 또 어제가 또 만 60살 환갑이 되는 날이었나 봐요. 음력으로 또 정직 받았고. 예, 참 글쎄요. 윤석열 총장의 캐릭터 뭐 그런 거가 있겠죠.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지난 히스토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영상을 모아봤는데 보실까요?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 그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략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임명장 받는 모습 보니까 아주 옛날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데자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2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검찰청법에 검사는 2종류밖에 없어요. 일반 검사, 그다음에 검찰총장이거든요. 검사 때도 징계받고 검찰총장 때도 징계받고. 그래서 2013년에 그 정직 1개월 받았는데
그때도 그 징계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네 당연히 이제 예. 법무부 장관이 예. 징계위원장이 돼야 총장이니까. 되는데 그때는 검사 총장이 아니고, 징계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황교안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의심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차관이 그때는 징계위원장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징계 사유가 검사장 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불이행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장관하고 척졌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도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위원들에 대해서. 근데 기각당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증인 여러 명 신청했는데 또 증인 신청들도 기각당했고. 그래서 역사가 두 번 이루어지는데 뭐 한 번이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비극일지 흑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옛날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풀릴 수 없는 일이었는가? 지금 우리 180석에 가까운 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집권 여당이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마치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예. 불과 작년 7월이라는 게 너무나 웃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정직 2개월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가 뭐 소송 제기할 거다, 가처분 신청 제기할 거다 그러는데 2개월 동안 윤 총장이 버티고 있다가 2개월 후에 복귀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일단은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적 투쟁을 넘어서 앞으로의 거취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징계위원회 결론 내리자마자 입장문을 통해서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송 또 법에 따라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징계위원회가 열린 어제 아침에 출근길에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여있는 시민들 향해서 한 얘기도 어떤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 모습들 한번 또 보시죠.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여기 있잖아요. 넘으시죠. 여기 나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그만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현장전에 구속하라. 아 지금 오실 때 됐나 봐요. 오십니다. 윤석열 화이팅! 총애를
오늘 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하셨네요. 예, 맨 마지막 영상은 오늘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내려서 한마디 했고 오늘은 그냥 들어갔고요. 신경민은 사실 뭐 법적으로 투쟁할 것으로 다 예상을 했고 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하게 할까 하는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까, 정치할까 안 할까 이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죠. 지금 뭐 지지율도 1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미 정치에 본인만 몸이 안 왔을 뿐이지 사실은 다 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걸 바라보는 여당도 물론 착잡하지만 야권이 아마 더 착잡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이미 저 멘트를 보면 법률적 절차는 하겠다고 이미 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신청 사건과 본안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달 뒤에는 복귀하거든요. 그러니까 2달, 지금 현재 정치적 사안은 일반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검사들,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5, 6, 7%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법률적,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의 징계위원회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법률적 절차 그리고 정치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건 뭐 분명한 거고요. 윤 의원이 지적을 하신 여권의 정치적, 정무적 어떤 판단과 절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조금 전에 정리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예. 텐데 그게 지금 대단히 아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되거나 아니면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검찰개혁을 하려면 무엇을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권과 특히 청와대가 심사숙고를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매우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재원 의원 어떠세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하게 될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자신이 지금 보여준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법적인 측면 또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 헌법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결국은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에서 이야기하거나 원칙에서 행동한 많은 것이 야당의 몸을 담는 순간에는 정당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주장하면서 제3의 지대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면 저는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야권과 나중에는 합친다든가 그러기에도 큰 본인의 그 역할과 또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소속으로서 정치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 여기서 하나 꼭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추미애 장관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그 좀 이따가 생각해 보려고. 네, 네, 그러시죠. 윤석열 총장 먼저 쭉 한번 들어보죠. 윤경호 의원은요. 뭐 정치권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뭐 이미 두 의원님께서 정리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조치의 몇몇 매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이
정직으로 쓰고 사퇴로 읽는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여권의 지금 심정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총장이 정말 굴욕감을 참고 2개월 동안 꾹꾹 버티다가 2개월 후에 다시 복귀한다. 이런 상황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라고 아마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윤 총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당위성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쪽의 편을 드는 셈이 되니까. 다만 검찰의 고위직 출신의 어느 변호사를 만났더니 최근에 윤 총장을 찍어내는 노력이든 아니면 지금 집권 세력과의 갈등이든 간에 윤 총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검사장들이 사표를 내고 그만뒀느냐. 윤 총장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윤 총장 한 사람이 만약에 먼저 사퇴를 해버렸으면 과연 그 밑에 한참 일해야 되는 검사장 몇 사람이 줄 사표를 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면 아까 제가 여권 내에 정치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상황까지 온 이 지경에는 결국 윤 총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원 의원. 저는 이제 그 반대의 생각인데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곧 또 1월 말 2월 초 되면 검찰 고위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평검사들까지 전부 인사 이동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장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그런 현직 검사들의 그 성명이라든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 검사 전원이 지금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것도 꽤 이제 파장이 커져서 또 전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 또 검찰 인사권을 동원해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게 반대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거나 그런 그 반대 운동을 주동한 검사들 또 쫓아내려고 인사권을 많이 행사를 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까지 이어져서 2월 달에 인사가 있으면 2월 달 돼서 2월 말 되면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복직해서 그러한 인사가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한 사람이 버텨서 그런 희생이 생긴 것이 아니고 결국 정권을 잡은 집권자의 판단 잘못으로 전국에 건국 이래 최고의 검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한 사람은 보여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그런 역할은 윤석열 총장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오늘 중에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여야 반응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임명구 원장이 대통령으로서 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건국 이래 이번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나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여당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 얘기하고요. 야당은 여론에 호소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끝났으면 좋겠는데 징계위원회가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작인 것 같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가 돼버렸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법적인 것부터 온갖 것들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매듭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갖다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됩니다. 예. 신경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어느 정도 소임을 다 했다.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은 이제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시점에 그 시점이 이제 또 2차 개각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든지 하여튼 무슨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은 사실 무슨 캠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캠프가 있거든요. 그게 시장 캠프인지 대선 캠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본인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캠프가 있기 때문에 캠프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그 상당한 얘기들이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특히 이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까지 같이 넣고 우리가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은 아무튼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될까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셨고 추미애 장관은 어떻습니까? 추 장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임을 다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권력기관 개편 이게 지금 얘기하는 지금 정부의 뭐 중요한 과제라고 했으니까요. 공수처장 출범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총장도 새로 지명이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새로 선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징계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과연 오늘쯤으로 대통령 재가가 날지 그러면 내일은 또 검찰총장이 없는 하루가 시작이 될지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